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9월 7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영상을 못 올렸는데 제가 조금 늦게 경주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어제 영상을 건네뛰게 되었는데 제가 여행 가서 찍은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여행 갔을 때 날씨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래도 비는 오지 않았지만 흐린 날씨가 더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면 여기는 대롱원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한식을 주로 판매하는 식당인데 음식도 굉장히 맛있었고 또 주변 분위기, 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맛보다는 뷰가 더 기억에 남았던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군데를 갔었는데 또 기억에 남았던 곳이 동해바다가 보이는 카페. 제가 카페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바다 보면서 커피 한잔 하니까 굉장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좋았었고, 그리고 안압지. 최근에는 이름이 바뀌었는지 동궁과 월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7년 전에 갔을 때는 안압지라고 했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고 완전히 관광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갔을 때는 사람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는 정말 좋았지만 음산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기운을 많이 받았었는데 확실히 방송 매체를 많이 타서 그런지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야경이 정말 좋았던 곳이었고요. 이거는 황리단길에서 먹었던 시범빵. 개인적으로 붕어빵 맛을 생각했는데 안에 팥 대신 치즈가 들어있더라고요. 아무튼 여기 제일 사람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건 제가 불국사 갔을 때, 제가 7년 전에 경주 왔을 때 불국사는 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6학년 수학여행 이후로 거의 20년 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자, 아무튼 가을이라서 조금 선선했지만 그래도 낮에는 여전히 덥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제는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니까 좋은 곳 구경 많이 다니시고 한 번씩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행 사진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 코스피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0.5%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반대로 0.1%의 강보합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최근에는 코스닥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되고 코스피는 오늘 하루 종일 내내 별다른 반등도 없이 부진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조금 부진했었고 그리고 인터넷 관련주들 이어서 카카오뱅크까지 모두 약세의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면서 저도 이 부분은 간과했었는데 최근에 외국인의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투자 시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포스코는 3%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오늘 흐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2차원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원지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첨보 모두 5%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고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은 고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은 오랜만에 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6거래일 만에 삼성전자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던 포스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지금 7거래 연속으로 계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블록딜과 함께 보호회수 물량이 풀렸던 카카오뱅크. 최근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확실히 그동안 매수세를 보여주었던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기금은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삼성 SDI. 이 종목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 에코프로비엠, 첨보, LNF, 하나솔루션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특히 2차원지 소재 기업들이 세 종목이나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관.
자, 기관은 포스코, LG화학, 현대제철, S오일, 포스코케미칼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기관은 비교적 2차원지 소재 기업보다는 철강 기업 쪽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전날 미국 시장이 노동절로 휴장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를 봤을 때는 꽤나 큰 낙폭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시간 조금 넘었는데 0.7% 다소 거슬릴 수 있는 하락폭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 위치를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저항선이 될 수 있었던 21선을 돌파했고 또 11선 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만큼 오늘 비교적 낙폭이 좀 강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추세를 이탈했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이 썩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지난 하락장처럼 시장을 괴롭혔던 테이퍼링 이슈는 조금은 지나갔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증권사에서는 외국인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코스피는 박스권에 머무를 것이다. 이런 기사의 타이틀과 함께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괴롭혔던 테이퍼링 이슈가 조금은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유동성 환경은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하락은 조금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또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 4자릿수 밑으로 줄지 않고 있는 만큼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박스권 내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이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조금은 우리가 길게 한번 본다면 지난 1년 동안의 코스피 지수가 3,300에서 2,950에서 3,000까지 이 박스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과 같은 환경이 계속해서 조정이 될 것이고 다시 한번 3,300포인트를 돌파하고 3,500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기업들의 실적 3분기 4분기에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는 여러가지 지표들이 나와야 되고 또 작년부터 시장의 상승을 방해하고 있던 요소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 수도 백신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저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달도 박스권 내에서 횡보할 것이고 앞으로 10월달부터 연말까지 올 한해는 계속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무엇보다 핵심이 되는 투자 전략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업종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박스권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상승하는 업종은 나오기 마련이고 또 업종 내에서도 유단히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새로운 유동성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사놓고 기다렸다면 분명히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모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지난번 코로나 발병과 함께 코스피 지수가 2000 위에서 1400포인트까지 이렇게 단기간 내에 급락하는 시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항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 선택과 집중에는 업종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그런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주된 공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종을 찾는 것은 여러분들 기사를 많이 보셔야 돼요. 경제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이쪽도 많이 보셔야 되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자, 저는 키움증권을 쓰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에 0186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나와요. 국내 주식시장 내에서 어떤 종목을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고 있는지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 위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워낙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항상 상위 종목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조금은 제외한다면 조금만 키워볼게요. 이렇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국전약품, 또 후성,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 내에서 경남스틸, 캠트로스, 영화테크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 전날 거래대금 순위는 44위, 139위, 130위 이렇게 낮은 곳에 위치했다고 본다면 오늘은 8위, 10위, 15위 이렇게 급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어떤 재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대량의 거래대금을 봉반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종목들 어떤 재료를 내포하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야말로 주식의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번에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그때 유니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캠트로스, 후성, 휴캠스 아마 이 4개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런 맥락 하에서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여러 종목들을 살펴보면 지수는 박스권 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업종에 속한 종목들은 연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수의 움직임감만 비교해서 생각해보세요. 자, 유니드는 8월 말에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차익 매물과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된 뒤에 다시 한번 좋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휴캠스 이 종목도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온 뒤에 쉬어가는 구간, 눌리는 구간이 발생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트로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상승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21선을 기준으로 주가의 우상향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후성도 마찬가지로 21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제는 강한 급등이 나왔는데 어제 상승이 나왔던 것은 탄소 배출보다는 리튬 2차 전지용 전해질 소재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3분기에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고 그 때문에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테마들, 예를 들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또 탄소 배출권 모두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어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처럼 지수가 박스권에 속해 있고 앞으로도 시장이 박스권 내에 속해 있다면 선택과 집중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집중에는 업종을 선택해야 되고 그 업종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탄소 배출권 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시장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쳐다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배제해보자, 이런 취지로 볼 것이 아니라 일단은 관심 종목에 등록해놓고 지금과 같은 강한 상승이 나온 시점이 아니라 조금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살짝 멀어졌을 때, 거래량이 줄고 주가가 조금씩 쉬어갈 때, 그런 구간을 활용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보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볼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이 있죠. 여기에 코스피, 코스닥 돌아가면서 한번 보시고요. 또 여기 영화테크, 이 종목도 제가 지난번에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시가총액이 작지만 주목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본다면, 자, 이렇게 강하게 급등이 나온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차익 매물로 주가가 조금씩 하락하고 또 거래량,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주가가 쉬어갈 때 그런 구간을 공략해 본다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재료와 테마가 꾸준히 이어질 수가 있다면, 거래량은 동반해서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온 종목이라면 끝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던 주기가 많아지게 된다면 조금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겠지만, 거래량을 동반해서 처음으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이라면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것도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 항상 어떤 재료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게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트의 위치가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하고 조금은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재료가 딱히 길게 기대할 수가 없거나 조금은 단발적인 재료라고 한다면 조금은 접근하기에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는 코스피가 박스권 내에 머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수익 내는 것을 접어야 되겠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단 말이죠. 최소한 우리는 박스권, 그리고 상승장, 이 두 개의 구간에서만 수익을 내고 하락장, 여기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자,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본다면 아무리 코스피가 박스권 내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 중심에는 업종이 있다, 이 점을 머릿속에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식에도 유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 지금 유행을 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데 하나의 공부가 될 수가 있고, 또 단지 내가 이 종목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아니면 주변에서 이 종목을 추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수하는 것은 지수에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종목도 상승이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포트는 장기 포트대로 구분을 하고 내가 그 외적으로 투자를 조금 더 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
그런 업종이 박스권에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만 봤을 땐 제 생각에는 2차원지 소재 기업들, 저는 그동안 가파른 상승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여전히 강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들, 이런 섹터라든지 아니면 폐배터리 관련주 쪽, 이쪽도 최근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업종을 큰 틀에서 한번 묶어본다면 환경과 관련된 업종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목표는 하락장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최소한 박스권 내에서 여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계획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